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어 문학과 성찰 동해바다 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교과서는 76쪽부터 펴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시를 감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지난 시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시를 좀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시를 쉽게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퀴즈로 한번 풀어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원의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중요한 그런 우리가 감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퀴즈로 만들어서 함께 풀어보면서 이 시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랑 동해바다란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참 좋은 시니까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읽어도 돼요. 큰 소리로 아니면 멋지게 목소리를 예쁘게 해서 읽어도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을게요. 따라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동해 바다 후포에서 신경림.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하면서. 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마음대로 등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적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이 좋은가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나서 모니터에서 또 카메라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런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라는 교과가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제, 글쓰기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조금씩 내보려고요. 그래서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고 글쓰기 그런 어떤 능력들이 키워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 참 세상이 어렵죠. 마음대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에게 엄격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만 너그러지고 남에게 엄격해지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 엄격해지자 이런 삶의 태도를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뭘까요? 그렇죠. 시예요. 현대시 그리고 자유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제재는 무엇일까요? 제재라는 건 시의 소재들 중에서, 시의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말해요.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그렇죠.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동해 바다가
시의 화자를 성찰하게 만들죠. 그래서 동해바다가 중심 소재다. 자, 그러면 이 시 주제는 뭐였어요? 이 시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던 시의 화자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나요? 그렇죠.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의 특징은 이 시에서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돌과 바다를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말해요. 돌은 시의 화자가 닮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시의 화자가 닮고 싶은 대상은 바다죠. 남에게 너그러운,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바다의 삶의 태도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돌과 바다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서로 비교되고 있다. 대조법,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시의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동해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을 혼자서 말하는 독백조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자꾸자꾸 읽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마치 내가 말하는 것, 나 혼자 말하고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이 시를 낭독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점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서 좋아요. 독백조라는 거,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바람을 혼자 말하는 그런 독백조로 잘 드러내고 있다. 더 솔직하죠. 자, 이렇게 이 작품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이 시는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1연과 2연. 그럼 1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1연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나에게는 너그러운 태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2연에는 동해바다처럼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1년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면 2년에서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시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말해 보세요. 네, 맞아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 시 주제와 관련된 이 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속담이나 명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 흉 10가지 가진 놈이 흉 1가지를 본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10가지나 되는데 남의 흉은 1가지를 굉장히 크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태도죠. 자신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한 그런 태도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속담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겨라는 것은 벼의 그 이삭을 말해요. 쌀을 탈곡해서 남은 그 껍데기. 그래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더 더러운 개가 자기보다 덜 더러운 개를 나무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내 자식 가르쳐라.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도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싸울 때 보면 둘 다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싸워서 선생님한테 달려올 때는 자기 흉은 못 봐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만 선생님한테 말하면서 울고 그러는데 그럴 때 좀 선생님이 자기의 잘못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부모님이 남의 자식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식을 가르쳐라. 그래서 부모님 상담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갔다 이렇게 내 자식보다는 남의 자식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 좀 안타깝죠. 그래서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실은 내 자식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나 자신에게 좀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심보감에 보면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고려시대 때 쓰여진 그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너무 우리 조상들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의 태도인데 벌써 고려시대 때 이런 그런 좋은 그런 태도를 글로 남겼다라는 게 책으로 엮었다라는 게 너무 우리 조상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자,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먼저 내 자신을 꾸짖고 또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해라? 남을 용서하자. 우리 실천합시다. 자, 그 다음에 책은담은 이건 중국의 책이에요.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란 사람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어록인데요. 책은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지금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아침에 춥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이렇게 얼어붙어요. 그걸 설이라고 해요. 굉장히 추운 것을 말하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처럼 차갑게 엄격하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책은담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만나면 서로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합시다. 자, 그 다음에 논어. 논어는 중국 최초의 어록이라고도 하죠. 중국 고대 철학자 공자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기록한 어록이에요. 논어. 그래서 공자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군자는 국어 시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군자예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잘못을 누구한테서 찾아요? 나 자신에게서. 근데 소인은 군자하고 반대예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 무지한 사람, 마음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인은 바로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자, 우리도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피고 반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성찰이에요. 성찰. 자, 두 번째 퀴즈. 자,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도 할 수 있나요? 네,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그렇죠. 네. 성찰할 수 있죠.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에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을 많이 읽을수록 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질문. 이 시 화자는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나요? 이것도 네,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맞죠? 네. 자, 화자는 현재 후포에서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후포는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어요.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바람을 바다의 속성, 특성과 연관지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티끌과 바다를 대조해서 주제를 강조했나요? 좀 이거 어렵죠? 아니에요. 자, 티끌은 친구의 작은 잘못을 큰 잘못으로 여겼던 옹졸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요. 바다와 대조되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시어는 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화자가 성찰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몸을 맺고 모지매로 채찍질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퀴즈. 이 시의 화자는 넓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싸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떠올리고 있나요? 이거 쉽죠? 네. 화자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억센 파도를 보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갖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바다처럼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두 글자로 말해보세요. 그렇죠. 엄격한 삶의 태도를 자신에게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가 현덕의 하늘은 마을 것만이라는 소설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준비하고요. 하늘은 마을 것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소설을 한 편을 다 읽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